네, 9월 3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오늘 우리 화이트 의상처럼 좀 네. 밝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맞아요. 주니까 좀 기분 좋게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평가한다면 어떻게 난이도 설정해 볼까요? 네,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파3홀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팔3. 자, 오늘 시장이 사실 많이 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뭐 화려한 종목 장세. 오늘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0.5%,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업종과 상관없이 이 중소형주들이 정말 화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미국 그 PGA 챔피언십 투어에서 15번 홀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잉글리시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너무 깨워맞춘 거 아니에요? 네, 준비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2주 전부터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난 이후에 딱 저점 찍고 반등이 들어올 때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정말 많이 좀 강조를 좀 해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 구간을 지금 벗어나면서 지수를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매매를 하기에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만 좀 잘 골라낸다면 수익을 내기에 뭐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런 긍정적인 시장 흐름,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좀 잘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좀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기분 좋게 네.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또 기분 좋은 리뷰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리뷰홀로 이동을 해서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라운딩에 소개해 주셨던 아이센스. 네. 이 종목 결과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아이센스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짠! 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라운딩 맞아요. 돌 때 소개해드렸던 홀인원 종목이잖아요. 아직 홀인원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제가 네.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어제 아침에 터치를 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목표가를 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방송을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신 분들이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진단해드렸다시피 뭐 잠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뭐 올라갔다 빠진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38,000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연속 혈당 측정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한번 지금 10%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저께 우리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진단해드렸던 종목들이 플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네. 오늘도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좋고요. ST팜은 오늘 장중에 거의 10%가 넘게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네. 실제로 이제 이연제약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이 mRNA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죄다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또 후속주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고요. 네. 녹십자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녹십자 네. 아직도 40만 원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녹십자도 이제 계속 보유 의견 드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도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 사실 어제 리뷰하면서 좀 툭 목표가 찍고 내려와서 다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 역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또 상담해 주셨던 종목들, 제약바이오들 잘 가고 있다. 보유 의견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볼게요. 오늘 급등해서 특징주로 자리 잡은 대주전자재료 네. 7월에 소개해 주셨는데 결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이 종목은 뭐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오늘 뭐 네. TV에서 이 대주전자재료 리뷰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을 거예요. 많아요. 뭐 2차전지 네. 소재 종목들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는 이유는 뭐 수익률이 지금 뭐 40% 가까이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올라가는 이유 최근에 이제 좀 고초를 겪고 있는 LG화학,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분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대주전자 재료 뭐 지분을 인수를 한다 이런 이제 카더라 통신이에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조금 흘러다니는 이제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제 확정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LG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LG 마그나와 관련된 이제 전장 관련된 종목들 뭐 자화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나중에는 이게 애플카와의 뭔가 이제 상관관계가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다른 종목들보다 눈에 띄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익 P&E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빨리 좀 수익 실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당황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 대주전자 재료는 수익 실현 의견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하시되 오늘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익절 가격만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64,000원에서 한 65,000원 정도 익절 가격만 더 설정해드리고 더 중요한 건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전장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특히나 또 이쪽 저쪽 이제 소재 공급과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거래선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64,500원 선 익절가 잡아놓고 애플카 이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너무 급등해서 작전 중가했는데 그렇다기엔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맞아요. 어떤 모멘텀으로 오르나 했는데 딱 잘 네.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오늘 되게 궁금해하셨던 내용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주전자재료 이게 이 무거운 종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나 뭐 그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궁금증을 약간 해소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아우,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상담 홀로 이동을 해서 시청자님들의 고민 타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601님께서 테림 포장 6,655원 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4,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위드 코로나의 악재를 받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맞아요. 바라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은 일단 뭐 한 4% 가까이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사실 뭐 아이고. 테림 포장이나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을 제가 2주 전부터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막 홀인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정말 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좀 상반되게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50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모멘텀이 다소 이제 좀 소진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안타깝지만 손실이 좀 크시긴 하지만 오히려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366님 덕산테코피아 매수하셨고 29,800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소재, 뭐 2차 전지까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덕산테코피아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당연히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연히. 사실 사연을 주신 분께서 매수가가 29,800원 맞죠? 네. 29,800원이면 지금 한 3%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 수익을 보시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뭐 그랬을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진다라고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요즘에 뭐 대형주들 중에서 뭐 하루에 6, 7% 빠지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사실 변동성이 좀 심해질 때는 한 3, 4% 정도의 변동성 정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덕산테코피아는 7월 말 8월 초에 크게 한번 이제 상승을 한번 했었다가 눌림목 구간을 쭉 만들고 이제 바닥이 한 28,000원 정도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우리 수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OLED 이제 소재도 하죠. 거기에다가 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있죠. 전해질 이제 첨가제 또 개발한다는 이슈도 있죠. 여러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덕산테크코피아는 당연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직전 고점 33,000원, 34,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000원 정도까지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두 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원샷 하이라이트 홀로 이동을 해서 오늘 예고해 주셨던 제약바이오죠. 네. 어떤 종목이 나올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은 72,700원 현재가로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태형 포장이라는 종목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니까 교체하라고 그래놓고 네. 셀리버리 차트 열어보시면 정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셀리버리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서 분명히 시장에서 소외된 건 분명하지만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 기간 좀 소외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잘 조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많이 빠져있는 낙폭가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오늘은 셀리버리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회사는 이제 원래 이제 췌장암이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제와 같은 이런 희귀의약품 신약을 개발하던 회사였고 요 회사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양리물질 전달 플랫폼 TSD-DT 때문이었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막 기술 이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했을 때 무상증자 이전 가격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무려 40만 원까지 급등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무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20만 원이 이제 고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20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성 이슈는 다 나왔고 수급적인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대바닥이 형성됐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이제 조금 설명 좀 드려볼게요. TSDT라고 하는 이 양리물질 전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요즘에는 이제 모든 치료제들을 다 뭐 경구용이라든지 피하지방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복용의 편의성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항체, 항원이 사실상 예를 들면 몸속에 이제 항체를 주입을 했다라고 치면 그걸 이제 항원을 잘 찾아가 가지고 약물이 효과를 발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표적항암제도 사실은 그 암세포를 쫓아가서 이제 약물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많이 썼었는데 그것 또한 사실 이 항원을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약물의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약물들 전달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바로 셀리버리가 이제 그쪽에 정말 많은 이제 연구 인력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도 비만 이제 치료제, 그 다음에 제2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개발한 CPSP라고 하는 이제 신약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네. 이제 미국의 CMO 기업 캐탈란트라고 하는 CMO 기업, 요 회사가 이제 캡슐형 제형 만드는데 정말 특화되어 있는 C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도 비만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를 만들어서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업화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릴 때 어쨌든 RNA 뭐 백신이라든지 네.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바로 이 셀리버리라는 기업이 또 최근에 나온 이제 보도를 보면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캡슐형 제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최적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지금 많이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네네.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던 건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었고 지금은 오히려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태니까요. 다음 주에 상당히 좀 탄력적인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72,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만 원 제가 잡아드릴게요. 목표가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9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거래량 터져준 셀리버리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